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지 오늘 오후까지 맑은 하늘 보이면서 쾌차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24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이고요. 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퇴근 시간대 우산을 챙기셔야 되겠고요.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고 내일 새벽까지 이어진 곳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이르면 올해 8월에 출범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대학 벌써 1학기 총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학교를 가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죠. 이런 가운데 등록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횡성군이 다음 달부터요 우유팩과 폐 건전지 보상 교환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사업 내용 또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5월 2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 등의 대중교통 탑승이 거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중교통 탑승 시에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 승차를 거부해도 한시적으로 기사의 사업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으로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 승객들은 물론이고 기사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의 예방과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서 선제 도입했던 강원 클린 패스포트가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강원 클린 패스포트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QR코드 기반 발열 방문 기록 시스템으로 일본 등 외신의 취재 요청도 잇따르면서 우수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미배치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강원도 내 보건교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을 호소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보건교사 배치 학교 현황은 전체 624곳 중에서 410곳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경우에도 인원이 한두 명이 불과해서 이 보건교사들에게 감염병과 관련된 업무가 쏠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전반을 책임질 조직위원회가 이르면 올 8월에 출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또 현재 도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심영섭입니다. 예. 자, 이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이제 평창에서 다시 열리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 유치가 되었고요.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준비하는 기구가 바로 조직위원회입니다만은 이 조직위원회 현재 그 도의회에서 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2020년도 네. 이제 하반기부터 우리 이제 동계 청소년 올림픽 사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책임지는 그런 중심 기관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아마 이런 국제 경기 대회를 지원하는데 설립 기관이라고 하면 아마 이해가 좀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기구로서 네. 필수적입니다만은 이것이 또 이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도의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아마 이게 한번 계류가 되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특히나 이제 국제 경기 대회를 지원하려면은 우리 강원도 의회에
승인을 이제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좀 되었습니다만은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담률을 이제 7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네. 또 우리 강원도에서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가 분담 비율이 7대 3이었었습니다. 전체 올림픽에 소요되는 예.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을 보고를 받으면서 문체부에서 30%, 네. 또 우리 강원도에서 70%, 오히려 우리 강원도의 비중이 더 크게 분담률이 늘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5대 5조라도 그렇게 한번 국가와 충분한 어떤 협의를 좀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저희 의회에서 많이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조직위원회 사무소가 이제 지난 이제 그 2018 동계올림픽 때도 그랬었고요. 서울에 설치를 하게 되니까 우리 어떤 강원도의 어떤 역량이 부족되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 서울 사무소보다도 우리 강원도 내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그 일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또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좀 의견의 이제 그 일치를 보지 못했었군요. 일단은 정부의 예산 부담 비율, 그리고 또 이제 사무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 올림픽에 소요되는 예산 전체 어느 정도로 현재 추산되고 있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2024년 이제 총선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는 지원을 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제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시설비와 또 운영비에 관련되는 총 사업비 내에서는 이제 좀 도비 부담이 네. 증가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많은 당부를 했었고요. 예. 또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강원도에 더고도 설치하도록 이제 노력해 줄 것을 또 공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2018 동계올림픽에는 특별법을 이제 제정을 마련해서 아마 그때 당시 권성동 국회의원님이나 염동열 국회의원님이 이제 특별법 발의를 해서 이게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70% 지원을 하고 우리 지방비를 30%를 부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우리 강원도 내 국회의원님들께서 아마 정치적으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체 사업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추산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아마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 예산은 이제 한 600억 정도. 600억 정도.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뭐 도의 부담이라든가 또 여기 광고 수입이라든가 국비라든가 또 올림픽 지원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이제 우리 도에서는 최소의 어떤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이제 많은 이제 저희 집행부와 또 의회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엔 청소년 올림픽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경기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이 좀 더 이렇게 흥향성이 있게끔 대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대화해서 붐 조성이 홍보 사업이 좀 더 필요로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관심이 적극적으로 좀 더 크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전체 사업 규모가 600억 정도면요. 네. 그래도 뭐 아무리 뭐 청소년 올림픽이라 하더라도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기존에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을 치렀던 시설들이 그대로 또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상당 또 예산 절감 효과는 또 기대할 수 있겠군요. 예, 근데 아마 지난 이제 2018 그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이 사후에 우리가 특히나 이제 이번 관리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기가 또 우리가 이제 2024년 동계올림픽이 끝난 청소년 올림픽 끝난 이후에도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연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마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저희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600억 원의 예산 중에서 소요 예산 중에서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것은 강원도가 70%를 부담해라. 정부에서 30%만 이제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었었는데 네.
뭐 최소한 뭐 5대5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예, 예, 예. 어떻게 뭐 논의의 진전이 있는 겁니까? 아마 이 부분에는 이제 아마 문체부에서는 거의 이제 7대 3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수를 하고 계시고요. 네, 아직도요. 그래서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관련되는 부분은 특별 법안을 마련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특별 법안을 마련하면은 가능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예. 뭐 사실 이제 아까 600억 원 중에서 7대 3이냐 5대 5냐 뭐 100억에서 200억 원 정도 차이거든요. 예, 예. 이걸 꼭 특별법이 통과돼야만 가능한 겁니까? 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건 이제 문체부에서는 이제 이 국제적인 지원하는 네. 근거에 의하면은 보통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국제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3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아하. 그런 지원법이 돼 있어요. 큰 아웃라인이 있군요. 예, 정부도.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갖고 지난번 2018 동계 평창 올림픽처럼 특별 법안을 마련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한 우리 이번 2024년 청소년 동계 올림픽도 특별 법안을 알겠습니다. 제시를 해서 어떤 여기에 뜻인지 대한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국제대회를 진행할 때 정부에서는 30% 이상 지원은 좀 가능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예. 이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정치권에 또 이제 논의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예. 역량이 이 정치인들의 또 역량도 많이 중요하겠군요. 예. 자, 그리고 이 대회 이제 조직이 이제 주사무소예요. 예. 이게 지난번에 이제 평창올림픽 때도 이 주사무소가 이제 서울 쪽에 있었습니까? 예. 실제로 어떤 불편이 또 그때 있었나요? 특히나 이제 주사무실에 이제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서울에 이제 설치되었을 때는 우리 도청에 이제 있는 직원분들이 네. 거의 이제 한 70명 정도 처음에는 네. 그 정도로 이제 이제 파견 근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가 또 숙소도 별도로 정해야 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이렇게 직원분들이 불편하고 예. 또 여기 우리 강원도의 주 개최지가 쉽게 말해서 강릉, 평창, 정선이기 때문에 현장의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서로 점검하고 또 다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를 거친다면은 우리가 뭐 어떤 이 서울 사무소보다도 네. 강원도의 내에 사무실이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필요로 하지 않겠나. 네. 그리고 요즘 교통 여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예.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파견까지 서울 가서 그렇게 근무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원도 내에서 좀 뭔가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위원회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예, 주 개최지가 이제 강원도고 또 시설물들도 이제 이곳에 있기 때문에 주사무소가 이곳에 있어야 된다. 뭐 당위선 충분합니다만은 사실 또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아까 뭐 정부 예산 지원 문제도 벌써 그렇고요. 뭔가 좀 대면에서 논의를 해야 될 또 상대방들이 수도권에 많이 또 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또 딜레마인 것 같군요.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 이제 도의회에서는 이제 주 사무실을 뭐 서울이나 네. 이제 우리 강원도나 강원도에도 하나 설치할 수도 있고 네. 또 서울 사무소에 완전히 그렇게 폐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무소에도 이제 하나 설치를 하고 네. 또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네.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뭐 예산 지원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사무소 이제 한마디로 분소를 두자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뭐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뭐 약간 뭐 규정이 뭐 보통 이제 이런 제한이 있는 겁니까? 사업들을 하려면은 보면은 이제 국제 경기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예. 지원법에 대한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또 의회의 어떤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국제적인 어떤 그런 조직위원회에 모든 승인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일반 뭐 제1사무소 그다음 제2사무소를 설립하는 거하고는 조금 좀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는 조금 어려움이 알겠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아직까지 뭐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또 조직위원회 출범을 해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만 일단 통과가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게 본회의는 그 어떻게 됐습니까? 본회의에서도 네. 통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 2024년 청소년 동계 올림픽은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시기적으로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 그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고사항으로 일부는 그렇게 하면서 네. 2024년 그 청소년 올림픽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진척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많은 그런 그 사업에 대한 그런 그 지원을 네. 아낌없이 해드리고 있는 그런 본회의도 통과됐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8월경에 이제 조직위원회 출범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뭐 일단 출범은 큰 무리가 없겠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좀 아직은 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의회 차원에서도 권고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종의 개문발차군요. 개문발차됩니다만은 잘 또 이제 출발하면서 문도 제대로 닫고 사고 안 나도록 주행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제 그 2018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을 경기를 한 어떤 여러 가지 그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어느 때보다도 아마 그 준비에 우리 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마 이번에 그 모든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서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올해 대학들의 거의 대부분이 대면 수업 대신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뭐 1학기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학교들이 상당수가 되면서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도 상당히 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로 1학기 전체가 비대면 강의로 전환되었던 학교들이 뭐 상당수입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이제 지역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에 나서고 있군요. 네, 대학교 가운데 1학기를 전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한 곳이 많은데요. 종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도 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대학생들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권 손실을 주장하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중 연세대 미래캠퍼스 총학생회는 강원 지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총학생회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해당 대학교 재학생 가운데 약 90%가 등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연세대 미래캠퍼스 총학생회는 SNS 채널을 통해 비대면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민원 접수를 듣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연세대 미래캠퍼스 최웅집 총학생회장에게 듣겠습니다. 전국 총학생협의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와 내부 설문조사 두 개가 있어요. 두 설문 다 90% 이상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반환 규모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반액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연대를 하면서 저희가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과의 면담도 실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나아가서 교육부까지도 지금 면담을 하고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있는 총학생회들은 각 대학 본부에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또 연대를 진행을 해서 또 다른 총장님들의 협의체인 대교협 그리고 정부인 교육부 여기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3자 대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뭐 2주, 한 달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가
이제는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한 학기 사이버 강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사 제도가 시시각각 변하면서 시험이 없어진다거나 갑자기 생긴다거나 과제가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성적 평가의 방법 자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과연 신뢰도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계속 해왔고요. 안전하게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대면 교육만큼의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가 없으니 사실 같은 등록금을 내고 지금 그때와 받는 서비스의 품질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네. 이 학생들의 입장도 충분히 또 공감이 갑니다만 또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또 소요되는 운영비 이런 규모는 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등록금 반환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또 많이 또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들도요 등록금 반환을 위한 정말 최후의 경우겠죠.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또 밝혔죠. 네, 전국의 3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는 지난 18일부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는데요. 먼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등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송인단 모집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국의 대학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9.2%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비대면 강의로 전환되고 대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지만 여전히 높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또 소송 이전에 분명히 또 이제 협의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좀 협의 관련 내용들이 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에 대해 교육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법에는 대학 총장이 등록금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장학금 유형 예산을 늘리자는 의견에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예산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라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많은 방안들 중에서 좀 선택지 제대로 좀 택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횡성군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요. 다음 달 1일부터요. 다음 주부터군요. 우유팩과 폐건전지 보상 교환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횡성 청정환경사업소의 심승보 계장 연결하겠습니다. 계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사업소 심승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그 횡성에서요. 우유팩과 폐건전지를 보상 교환해주겠다라고 이제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취지가 어떤 겁니까? 우유팩하고 폐건전지 가정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네.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해당 품목이 고급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율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이번 우유팩하고 폐건전지 보상 교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많은 품목들이 있는데 유독 두 개 우유팩과 폐건전지로 이렇게 딱 선정된 이유는 뭡니까? 우유팩이 이제 고급 그 제재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재생 화장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폐지와 함께 배출되다 보니까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예. 폐건전지는 분리수거율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더군다나 또 폐건전지 같은 경우 토양에 묻히게 되면은 또 유해성도 또 높습니다. 그렇죠. 이에 우유팩과 폐건전지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교환 사업을 이 우유팩하고 폐건전지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겁니까? 분리 배출 시 그 우유팩은 재생 화장지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우유팩은 그 화장지로 교환을 해주고 폐건전지는 20개를 가지고 오면은 한 세트를 교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전지로. 예, 새 건전지로 바꿔주신다는 거군요. 예. 뭐 외국에선 정말 귀한 화장지를 또 이렇게 바꿔주시는군요. 예. 이거 보상 교환은 뭐 어디에서 이제 가능한 겁니까? 저희 그 보상은 그 가까운 우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우유팩은
그 내용물을 이제 비우고 물로 헹궈 가지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네. 펼쳐서 말려 가지고 그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네. 뭐 아까 이제 폐건전지는 20개 단위로 가져오셔야 예. 한 세트로 교환해 준다고 하셨는데 예. 우유는 어떻습니까? 뭐 어떤 뭐 수량 제한이 있는 겁니까? 예, 우유팩도 우유팩 0.5kg 네. 재생 화장지 1로를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0.5kg 정도면은 몇 개 정도입니까? 한 우유팩을 20개 정도 20개 정도. 한 20개 기준을 잡으면 되겠군요. 예. 손은 많이 가겠는데요. 씻고 예. 말리고 피고요. 하지만 또 그- 이제 휴지보다도 지금 환경을 보호한다. 그런 예, 면에서 또 저희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그 취지로 하는 거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한은 뭐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그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올까지는 하고 예. 올 추진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폐건전지와 또 우유팩 사실 좀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귀한 자원이다. 좀 잘 좀 활용하자라는 취지에서 충분히 또 많은 분들이 동참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고요. 오늘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횡성 청정환경사업소의 심승보 계장이었습니다. 자, 5월 26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